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운명이 완전히 새로운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재생되는 바로 이 순간에요. 혹시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고 느끼셨나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들의 한국에 대해 전한 예언, 그들이 본 것은 단순한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이 날짜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날 이후 한국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이건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1200년 만에 인도에서 한국으로 전해진 우주적 메시지. 3000명의 승려들이 동시에 같은 비전을 봤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그네, 바로 당신과 당신 가족의 삶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세계 가치의 영적 예언들을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는 처음입니다. 히말라야의 7대 성지에서 공시에 전해진 이 예언,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분열된 땅 위를 걷는 자는 누구인지, 침묵 속의 통치자는 무엇을 뜻하는지,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앞으로 1년 안에 일어날 일들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특히 2025년 7월 1일 단 하루, 왜 500만 명의 한국인이 동시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작년 가을, 인도 리시케시의 한 수도원에서 일어난 아주 기묘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인도의 성자들이 누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히말라야 깊숙한 곳에서 1223초 동안 영상에 잠긴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한국의 미래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고 합니다. 이 승려만이 아닙니다. 겐지스 강변의 바라나시에서, 리시케시의 아시람에서, 다람살라의 티베트 사원에서 동시에 같은 비전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연락한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이들은 평생을 영적 수행에 바친 사람들입니다. 물질 세계를 초월한 주파수에 연결된 존재들이자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12시간씩 명상하며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의식의 차원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이 그들의 비전에 나타났을까요? 그것도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과 함께. 그들이 본 첫 번째 상징을 들으면 여러분도 소름이 돋을 겁니다. 분열된 땅 위를 걷는 자. 여러분도 느끼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 좌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서울과 지방, 땅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 사회도 깊게 갈라져 있습니다. 승려들은 이 갈라진 땅 위를 한 남자가 걷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 발 잘못 디디면 균열 속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길. 하지만 그가 끝까지 걸어간다면 갈라진 땅이 다시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비전에서 그 남자는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걸어갑니다. 양쪽의 벼랑 끝에서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지만 그는 듣지 않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걸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신기하게도 갈라진 땅이 조금씩 메워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상징은 더 신비롭습니다. 침묵 속의 통치자. 이재명은 때때로 조용해집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을 때, 법정에서 싸울 때, 모두가 그를 잊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가장 중요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겁니다. 침묵이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승려들은 이 침묵의 순간들의 폭풍절의 고요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크면은 잔잔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거대한 에너지가 수용들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인도의 인연을 아시나요? 2000년 전 가야의 호화목 왕비가 인도에서 왔다는 전설. 그리고 지금 2025년 다시 인도에서 한국의 운명에 대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승려들은 말합니다. 두 나라는 카르마의 술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국이 큰 전환점을 맞을 때마다 인도에서 신호가 온다고 합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도,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막아낼 때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7월 1일, 그날이 오면 이 모든 상징의 의미가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분열된 땅이 하나가 될지, 아니면 더 깊게 갈라질지, 침묵 속의 통치자가 마침내 그 침묵을 깰지,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그런데 왜 하필 이재명일까요? 왜 승려들의 비전에 그가 나타난 걸까요? 여러분, 잠시 정치적 입장을 내려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입니다.
인도의 한 승려가 659초 동안의 깊은 영상 끝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다. 그는 한 나라의 집단적 심판을 받는 상징이 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이재명은 이제 단순한 정치인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는 현대 한국의 모든 모순을 한 몸에 담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수렴고에서 시작해 대통령 후보까지 그의 인생 자체가 한국의 압축성자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둘러싼 끊임없는 논란들, 여러분들 아시죠?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들, 법정 공방,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격렬한 대립, 이것이 단지 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승려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이재명이 받는 모든 공격, 그가 넘어야 하는 모든 장애물은 사실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라고. 그가 법정에 설 때마다 사실은 우리의 정의가 시험받는 것이고, 그가 비난받을 때마다 우리의 관용이 시험받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이재명을 두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의견이 갈릴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험의 상징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분열, 바로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 우리가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의 차이가 이재명이라는 한 인물에게 투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려들은 그를 충매라고 불렀습니다. 화학에서 충매가 뭔지 아시죠?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 이재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에 숨겨진 갈등들을 표면으로 끌어올립니다. 가난하게 외면하고 싶었던 불끈한 진실들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영웅이든 악역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변화를 촉발시킨다는 사실입니다. 7월 1일, 그날이 오면 이 모든 것이 정점에 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분열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단지 이재명 개인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치유하지 못한 상처들의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승려들은 한국을 보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너무 많은 고통을 너무 빨리 겪었다고 말하면서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을 둘러싼 모든 논란, 그를 향한 극단적인 감정들, 이것들이 정말 한 사람 때문일까요? 승려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것은 짐상일 뿐이다. 병의 뿌리는 훨씬 깊은 곳에 있다. 그 뿌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분단의 상처입니다. 70년이 넘도록 우리는 반쪽짜리 나라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이 찢어지고 고향을 잃고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살아온 세월. 이 트라우마가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편을 가르고 적과 아군을 구분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 권위주의의 그림자입니다. 민주화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강한 지도자를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따르다 봐도 갑자기 배신감을 느끼고 극단적으로 돌아서고 나자. 이런 패턴, 익숙하지 않나요? 세 번째는 영혼을 잃은 성장입니다. 한강의 기자, 세계가 논란 경제 발작.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은 것들은 마을 공동체, 이웃 간의 정, 자연과의 조화, 조상들의 지혜, 물질적 풍요를 얻었지만 정신적 공허함은 카저만 같습니다. 네 번째는 불평등의 고리입니다. 수저 계급론, 해조선, 이런 말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지 않는 삶,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듯한 운명, 이런 좌절감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승려들은 이 모든 상처들이 이재명이라는 한 점에서 폭발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마치 몸에 쌓인 독소가 종기로 나타나듯이 말이자, 보기에는 흉하고 아프지만 사실 이것은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과정입니다. 고름이 나와야 상처가 아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과 분노가 표출되어야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7월 1일, 그날은 바로 이 고름이 터지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아플 겁니다. 혼란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진실들과 마주하는데 그날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려들이 본 7월 1일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자리까지 익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도의 베다 점성술을 아시나요? 5,000년 역사를 가진 이 고대의 지혜가 2025년 7월 1일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날은 바사다 주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사다가 뭐냐고요? 산스크리트어로 정복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시기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정복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승려들은 이렇게 산영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시간, 그동안 쌓아온 가면을 벗어던지는 시간이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이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목성과 토성이 특별한 갓돌에 이른다고 합니다. 목성은 확장과 성장의 별, 토성은 재앙과 심판의 별이 두 행성이 만날 때는 언제나 역사적인 전환점이 왔다고 하네요.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 한국의 민주화 함재, 모두 이런 천체 배치와 함께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1일의 배치는 더 특별합니다. 여기에 화성까지 합류한다는 거예요. 화성은 흰동과 결달의 별입니다. 생각만 하던 것을 실행에 옮기게 만드는 에너지죠. 승려들은 이 삼중 결합을 부주의 알람시계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잠들어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이날은 또한 음력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가는 중간 지점, 반달이 뜨는 날입니다. 어둠과 빛이 정확히 반반씩 나뉘는 순간이자 이것이 우연일까요? 분열된 한국의 현실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나요? 승려들은 이 모든 우주적 신호가 한 점으로 모인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의 개인적 여정, 한국의 집단적 카르마, 그리고 하늘의 시계가 모두 7월 1일에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충돌이자 폭발이고 동시에 새로운 판생의 순간입니다. 그날 무엇이 일어날까요? 승려들은 구체적인 사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진실의 베일이 벗겨질 것이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거짓된 것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선거나 재판 같은 일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마치 반달한 껍질이 깨지고 새로운 생명이 나오듯이 우리가 알던 현실 자체가 깨지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이 변화의 파도가 밀려올 때 휩쓸려 갈 건가요? 아니면 파도를 탈 건가요? 승려들이 말하는 진짜 변화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문 1면을 장식할 큰 사건, 네, 그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혁명은 다른 곳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7월 1일, 그날의 진정한 사건은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우리가 싸우고 있던 게 이것이었구나. 우리가 정말로 원했던 게 이것이었구나.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나듯이, 안개가 걷히듯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선명해질 겁니다. 승려들은 이 순간을 관점의 대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순간,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로 초점이 옮겨가는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도 느낀 적 있지 않나요? 열띤 논쟁 끝에 문득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말이에요. 이 결함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납니다. 이재명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 열렬히 지지했다면 왜 그랬는지, 그래 극도로 미워했다면 그 감정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가짜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올 겁니다. 한승열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을 아는가? 모든 것이 뒤집히고 흩어진 후에 오는 그 맑은 정자들. 한국은 지금 그 폭풍의 한가운데 있다. 하지만 곧 고요함이 올 것이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려들이 말한 카오스를 포함한 각성입니다. 혼란이 극에 달할 때 역설적으로 명료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개인이 큰 위기를 겪고 나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듯이 국가도 집단적 위기를 통해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외국의 승려들이 왜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걸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변화는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를 위한 실험이다. 극도로 분열된 사회가 어떻게 화합을 찾아가는지, 물질 문명의 정점에서 어떻게 영성을 되찾는지 전 세계가 한국을 통해 배울 것이다. 7월 1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날부터 한국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옛날의 상투를 치유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 말이죠. 그리고 그 여정의 주인공은 이재명도 정치인들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하지만 숙녀들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경고가 있는데요. 아니, 경고라는 말은 트였네요. 그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러 왔을 뿐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안해지셨나요? 걱정이 되셨네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주세요. 승려들은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두려움은 변화를 막는다. 하지만 자각은 변화를 준비시킨다. 7월 1일이 다가온다고 해서 공포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승려들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침묵 속에서 영적 진도를 느껴라. 무슨 말일까요? 매일 쏟아지는 뉴스, SNS의 시끄러운 논쟁, 정치인들의 공방, 이런 표면적인 소음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조용한 새벽, 혹은 깊은 밤 5분만이라도 모든 미디어를 끄고 침묵 속에 앉아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뭔가 느껴지지 않나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 막연한 기대감, 또는 변화에 대한 갈망. 이것들이 바로 우주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승려들은 특히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미 알고 있다. 단지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맞아요.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최근 들어 유독 피곤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뭔가 불안하면서도 동시에 기대되는 그 느낌.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집단 무의식의 신호입니다. 큰 지진이 오기 전에 동물들이 먼저 감지하듯이 우리의 무의식은 다가올 변화를 이미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도, 마음이 불안한 것도 모두 준비 과정입니다. 나비가 되기 전 애벌레가 겪는 고통처럼 말이죠. 그래서 승려들의 예언은 사실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던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마치 의사가 당신이 느끼는 증상은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진단해 주는 것처럼 승려들은 우리의 집단적 불안의 원인을 설명해 준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가요? 두려움으로? 아니면 준비의 신호로?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의식적으로 준비한 사람과 그냥 휩쓸리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클 거라는 것입니다. 7월 1일까지 남은 시간,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내면을 정리하고 오래된 원한을 놓아주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시간. 승려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변화는 축복이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시련이 될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긴 여정에 함께했습니다. 인도의 신비로운 예언에서 시작해 분열된 땅 위를 걷는 자와 침묵 속의 통치자라는 상징을 해독했죠. 이재명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거울이 되었는지, 7월 1일이 왜 우주적 전환점인지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예언은 시험지에 보여줄 뿐, 답을 쓰는 건 우리입니다. 7월 1일 그날, 한국은 갈림길에 서게 될 겁니다. 더 깊은 분열과 두려움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성찰과 치유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승려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화합의 DNA가 있다고 했죠. 수천 년간 침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은 민족, 하늘 힘으로 바꿀 줄 아는 민족이라고요.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은 이재명이라는 거울 앞에 설 준비가 되었을까요? 7월 1일, 드러날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흐르는 오래된 서사, 우리 민족의 진짜 영혼입니다. 숨겨졌던 진실, 누르고 있던 감정, 그리고 우리가 외면해왔던 내면의 수리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파동처럼 깨어날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 거울 속에는 정치인도, 언론도, 남도 없습니다. 오직 나와 둘이만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무기력 속에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씨를 함께 지펴낼 것인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느낀 직감, 떠오른 이미지, 마음속 떨림을 나눠주세요. 그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잠든 의식을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깨어 있다면 7월 1일은 반지 날짜가 아니라 기억될 날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7월 1일 가제, 우리 모두 함께 깨어 있음시다. 그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